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오늘은 수력 원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한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원자력이죠. 원자력 발전인데, 한수원 내가 들어가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자력 밀집 지역인데다가 원자력을 점점 더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원자력 자체가 줄어들면 한수원 자체도 대단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는 원자력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는 어떤 그 한수원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물론 원자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대단히 잘 쓰면 사실상 어떻게 봤을 때는 인류에게 내려진 가장 좋은 재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또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가장 우리가 위험한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려고 할 때 원자력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잡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OT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에너지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새로 짓는다 또는 계속해서 연장시킨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정성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한국 수력 원자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 또는 원자력 수출에 대한 부분들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서 원자력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수원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없는 걸로 특이하죠. 유명하죠. 거기다가 면접 같은 경우도 창의성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층 확대함으로써 조금 더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대단히 완화되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서류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지원 자격만 있는데요. 사무 같은 경우는 토익 750점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 140점 이상인 거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 130점 이상. 지역 모집 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모집 같은 경우는 뭐 울진 인재라든지 또는 경주 인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지역 인재를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토익 500점 이상, 토익 스피킹 120점 이상이면 그냥 지원 가능하세요. 그냥 지원 가능하시고 물론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있으나 서류 전형에서조차 자소서는 보지 않습니다. 자소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소서는 어디에서 볼까요? 당연히 면접 부분에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자소서를 안 보기에는 한수원 자소서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거지만은 한수원 자소서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보통 항목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00, 400, 200 이런 식으로 한 800자 정도를 적어야 되거나 또는 1000자 정도를 적어야 되는 항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5항목으로 나눠졌는데 대체로 5항목들이 전부 다 한 800자씩 적어야 되다 보니까 자소서에 대한 부담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데 한수원 자소서가 어떻게 봤을 때 가장 자소서의 포맷에 가장 잘 맞는 그리고 구성에 가장 잘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시사항대로만 적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내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자소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가 뭘까요? 1차 전형이 필기입니다. 1차 전형이 직업기초 능력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둘 다 보는데, 자, 보세요.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의사, 수리, 문제, 기술, 자원, 정보, 조직이해 능력이라고 해서 공통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공통영역인데 보통 80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자원관리, 정보, 조직이해 능력 정도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직업기초 능력에 들어가는 거고, 직무적성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어디 수리라든지 문제 해결 같은 경우가 직무적성 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도 직무적성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그 채용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한정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2016년에 비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한정 같은 경우가 90분에 95문항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90분에 95문항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으로 바뀐 게 뭐냐 하면은 75분 주고 50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75분 주고 50문항으로 바뀌었으니까 대단히 지문들이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전 이외에도 중부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전 KPS 같은 경우들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전도 올해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직업기초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수행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직무수행 능력은 다른 에너지 발전 공기업들과는 다르게, 자, 다른 자회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남부라든지 그 다음에 중부라든지 그 다음에 서부발전이라든지 동서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동발전이라든지 요런 쪽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요쪽은 상경하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경하고 법정 계열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법정 계열로 나눠져서 상경 같은 경우는 경영하고요. 경영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법정 같은 경우는 법학하고 행정을 보게 돼요. 행정을 보게 되는데 유일하게 한 수업만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에서 회계학, 초급 회계까지입니다. 초급 회계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가지 과목을 다 본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4가지 과목을 다 본다. 그러면은 난이도는 자회사가 높겠습니까? 여기가 높겠습니까? 한수원이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보통은 직업기초 능력이 7, 직무수행 능력이 3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기술 직렬 같은 경우는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술 같으면은 기술, 그 다음에 기계 같으면은 기계, 건축 같으면 건축, 그 다음에 토목 같으면 토목, 이쪽에 기사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사 문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에너지 발전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사 공부하셨잖아요. 또는 기사 공부를 하시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기사 공부를 하시면서 전공까지 같이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